주말 사이에 정말 큰 소식들이 있었죠. 일본과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 때문에 우리 한국 증시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쇼크가 우리 시장에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쉽고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시장의 방향키를 준 세 가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일본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뭐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왜 딜레마에 빠졌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우리 한국 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는 과연 무엇인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주말 동안 시장을 정말 크게 뒤흔든 소식이죠. 바로 일본의 정치 지각 변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끄는 열린 여당이 무려 31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게 그냥 이긴 게 아니고요.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여당이 탄생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그녀가 추진할 경제정책, 이른바 사나에노믹스에 그 어떤 브레이크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사나에노믹스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에 아베노믹스 들어보셨죠? 그거랑 비슷해요.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경기를 띄우겠다는 건데요. 바로 이 지점이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핵심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일본이 돈을 막 풀면 당연히 엔화 가치는 떨어지겠죠. 이걸 엔저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제품이랑 경쟁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이게 직격탄이거든요. 결국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압박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본발 엔저 압박이 점점 커지는 와중에 이번엔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아요.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지지율 격차가 무려 1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거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 얼마나 심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겠어요. 하원에서 겨우 2석 차이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이것마저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청난 겁니다. 그럼 정치적으로 이렇게 궁지에 물린 대통령이 가장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돈 푸는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 마음을 잡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뜻이죠. 자, 일본에서는 엔저 압박이 오고 미국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니까 우리 한국 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아킬레스건이죠. 최근 한 리포트에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한국 시장은 사실상 거대한 반도체 ETF나 다름없다. 와, 정말 뼈아픈 지적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딱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에 달해요. 한마디로 두 회사가 기침하면 우리 시장 전체가 감기에 걸리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너무 한쪽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죠. 이 위험을 벌써 눈치채고 돈을 빼고 있는 겁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1조 원이 넘는 돈이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갔어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상황이 좀 복잡하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구체적인 전략을 짜보죠. 이런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반도체에 몰빵하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나눠야 하고요. 둘째, 현금을 최소 30%는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 시장이 확 빠질 때가 바로 기회거든요. 그때 쓸 총알이 있어야죠. 마지막으로 일본이랑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해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시장은 정말 극과 극의 두 갈래길 앞에 서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엔화의 약세에 반도체 쇼크까지 겹치면서 지수가 4,800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미국 부양책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실적으로 보여주면 다시 5,500선에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를 봐야 할까요? 일단 사나에노믹스 덕을 볼 수 있는 은행이나 방산, 원전 같은 곳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는 이건 실적 나오는 거 꼭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섣불리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2차 전지나 바이오는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번 주 우리가 달력에 별표 쳐놓고 봐야 할 것들은 뭘까요? 핵심 체크리스트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주 우리 시장의 운명은 이 네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삼성전자 실적. 과연 시장 기대치인 20조 원을 넘을 것인가? 둘째, 엔원 환율. 심리적 저항선인 150엔선을 넘느냐 마느냐. 셋째, 미국에서 뭔가 구체적인 부양책 이야기가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외국인들이 계속 팔 건지 아니면 다시 돌아올 건지. 이 네 가지를 꼭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부 변수 하나에 전체 시장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내 포트폴리오는 과연 괜찮은 걸까? 어쩌면 이제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닐까요?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